네, 오늘 5라운드 2경기는 인제에서 펼쳐졌습니다. 인제 투어로 벌어지게 됐고요. 지금 속기 2구 김채영 선수와 이영주 선수의 대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잠시 형세 판단을 해드렸는데요. 김채영 선수가 상변에서 포인트를 얻으면서 개가를 맞춤과 동시에 오히려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지금은 반면 승부 정도의 개가고요. 네, 흑이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쪽을 찝고 넘어가는 자리가 굉장히 컸는데, 그랬다면 좀 달라졌을까요? 네, 이곳이 역근행 8집은 좀 안 되고요. 네. 7집은 되는 자리입니다. 흑집이 이곳이 4집이 늘고 이곳에 한 집, 그리고 이곳에 3집이 늘기 때문에 흑집이 8집이 늘었습니다. 네, 다만 백은 이쪽에 두 집이 집이 나네요. 네, 실전에는 흑이 이쪽을 밀고 단수를 치는 수가 있어서 이쪽에 백집이 조금 차이 나는 정도인데 흑집 자체는 8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7집 정도의 끝내기가 되겠네요. 네. 김채영 선수가 그곳을 늘어서 봤네요. 막는 것과는 집 차이가 꽤 나는데요. 네, 이곳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네. 막는 것은 이쪽을 들어가고 일선을 젖히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 이쪽을 젖혔을 때 받기가 곤란하네요. 기분이 나쁘고요. 네. 이곳을 젖히는 게 아니라 이쪽까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들어갔을 때 이런 식의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둑이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한 입장에서는 약간 떨렸을 것 같네요. 네. 그렇더라도 이렇게 선수로 당하는 것이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개가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백이 유리합니다. 흑이 상변의 공방에서 사실 집으로는 큰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열벗던 백도를 백이 선수로 패를 해소하면서 지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다섯 집 이상 이득을 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좌귀 쪽에 어떤 뒷맛이 있다는 건가요? 네, 지금은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고요. 글쎄요, 흑은 바둑이 지금 단순하게 흘러가면 졌기 때문에 네, 약간이라도 이득 볼 자리를 찾는 것 같네요. 백은 당연히 초읽기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런 변화 두는 것이 반갑지는 않겠네요. 네, 백은 이런 경우에 한 수 한 수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네. 이런 곳에서 한 수 잘못 받았다가 패라도 나는 날에는 눈물 날 것 같은데요. 네, 순식간에 역전이죠. 네. 지금 흑돌들이 어느 한 곳 백이 마땅하게 팩감을 쓸 자리가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것도 손해 팩감이고 이쪽도 손해 팩감이고 이쪽 팩감은 이쪽에 비해서 굉장히 작거든요. 네. 네, 이곳에서 패라도 나는 날에는 순식간에 역전이 되겠네요. 별다른 수는 없죠. 자, 내려서면서 패 모양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거의 굴복이 된다고 봐야겠죠. 네, 저 형태는 굴복이 되는 형태고요. 네. 백이 굴복을 당한다면 단순하게 흑이 젖히고 일선을 빠지는 것에 비해서 한 집 이득을 받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한 집을 득보는 데는 성공을 했네요.
그래도 흑은 마지막에 좋은 끝내기를 보여주네요. 하변에 2번 찌르면서 득을 받고 좌익 쪽도 약간의 결과지만 한 집 득을 받습니다. 네, 그것까지 강요해서 반패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이영주 선수입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개가를 해보면요. 네, 이곳의 흙집이 38집이고요. 이쪽이 20집, 이곳이 5집, 그럼 63에 흙은 한 66 정도 납니다. 네, 이곳이 23집이고요. 이곳이 10집, 33에 이곳에 한 점 따내고 네, 이곳이 한 3집 정도겠네요. 백이 이런 곳을 다 받기에는 좀 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된다면 이 백돌이 다 자충이 차서 이런 쪽으로 붙이기만 잡히겠는데요. 하더라도 네.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흑이 하변 쪽 일선에 밀고 들어오면 바로 받질 못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곳이 네. 민다면 중앙을 받아서 한 4집 정도, 그럼 37집에 39, 49, 55, 네, 백도 한 65 정도는 나네요. 아까와 크게 흑백의 집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백은 여기서 일선을 막으면은 큰일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둬야 될 거고요. 저희가 일국 장고대국도 보여드렸었는데 아직 그 대국은 끝까지 놓아보지 않았지만 오유진 선수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2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인제 하늘내리인에겐 좀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네, 세대국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만큼 네. 장고를 두는 선수는 자기의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팀 선수의 바둑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유진 선수는 자기 바둑이 나쁘니까 팀원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할 거예요. 궁금함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결과나 상황을 아예 모르는 게 더 득이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것이 득이 될지 손해가 네.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요. 만약에 팀이 자기가 이겨서 이기게 된다면 좀 더 자기 바둑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팀이 져 있는 상황이라면 바둑 두다가 좀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돼서 해이해질 가능성은 없나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자, 큰 변화 없이 개가 수순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끝내기가 진행이 된다면 이제는 반면으로도 백이 약간 남기는 형세가 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흑이 이곳에 한 집, 그리고 이쪽에 한 집이 늘었는데 백은 아까 이곳을 네 집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쪽에 흙이 한 집이 줄고요. 이곳에 이미 3집, 6집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반면으로도 백이 약간 남기네요. 오늘 대국은 김채영 선수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아 쪽에서 손해를 봤는데 냉정하게 이후에도 계속 바둑을 두었거든요. 네. 보통 저런 손해를 봤을 때는 약간 무리하게 승부를 걸어간다든지 좀 강력한 수단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늘 대국은 꾸역꾸역 상대에게 네. 조금씩 압박을 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얻어내서 승리를 한 겁니다. 사실 어떤 한쪽이 잘 되고 한쪽은 좀 잘 풀리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해설을 극단적이거나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는 안 하는 편이잖아요. 냉정히 기사들끼리 봤을 때 우변의 백이 그렇게 잡힌 거 보면 거의 망했다고 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복귀했을 네. 때는 저 정도의 진행이라면 거의 뭐 망했다고 얘기를 할 만큼 네. 백이 확실히 큰 손해를 봤고요. 그만큼 김채영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노렸던 게 더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판도가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공배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가 여기서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돌을 걷었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이영주 선수가 인재의 기운을 다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1승에 실패를 했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이 인제 하늘내린에게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각 팀을 위한 검토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각 팀의 코치 한태희 선수와 강효택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인제까지 같이 동행을 하면서 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한태희 코치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네. 네, 보통 투어까지는 따라가는 경우가 드문데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강효택 코치도 여기에는 보이지를 않고 있지만 결국 인재를 갔다고 해요. 네, 한태희 코치가 간 만큼 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저희는 다시 장고 1국으로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하규에서 한번 접전이 있었는데요. 강다정 선수가 꽤 득을 받고 지금 마지막 수수는 좌상귀 쪽에 흑이 2-3-3 침투를 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불리한 입장 오유진 선수로서는 상변에서 약간이라도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단순하게 집을 놓고 보면 백이 이곳이 20집이 좀 약하고요. 네, 이곳이 15집, 그다음에 이곳이 한 10집 이상. 네, 백은 대략 4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흑은 이곳이 두 텀을 빼고 20집에 5집. 그렇다면 흑은 이쪽에서 25집 정도만 만들더라도 네, 충분히 개가바둑이고요. 그리고 하변 쪽에 흑이 먼저 온다면 이곳에서 흑이 오히려 10집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은 집으로 쳐줄 수가 없지만 오히려 하변 쪽은 흑에게 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백이 두는 것은 큰 집을 네. 내기는 어렵지만 흙은 하변을 두었을 때 한 번 더 두게 된다면 이 세 점도 약하고요. 그렇다면 백이 받는 날에는 이곳을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네요. 하변은 백의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변 쪽에 백이 5선으로 삭감 정도로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바로 침투를 하진 않았는데요. 네, 저라면은 여기까지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이쪽에서 결과가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네, 상변 쪽에서 확실히 포인트를 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강다정 선수도 강하게 둡니다. 지금 누가 봐도 백이 뻗으러 가게 되면 다시 이 집의 경계가 뚫리거든요. 네, 백도 지금 바둑이 나쁜 입장인데 흙이 네. 저렇게까지 두니까 오히려 반갑습니다. 뭐 누가 봐도 이건 끊어가겠다는 뜻인데 충분히 집을 만들 수 있지 않았는데 잃고 시작한다면 흙이 더 부담 있지 않을까요? 네, 강다정 선수는 백이 단수를 치고 이쪽을 막았을 때 이을 것이라면 이 진행은 흙이 이상합니다. 백이 밀었을 때는 오히려 이 흑돌이 못 살아있는 만큼 백돌을 강력하게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네, 봉쇄가 안 되고요. 네, 그렇다면 백이 단수를 치고 호구를 쳤을 때 중앙 쪽에서 막아가는 수가 성립이 된다는 뜻인데 네, 좀 더 수익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아무리 힘이 좋은 선수라고 해도 수일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을 텐데요.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흙이 이곳까지 막아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쪽을 붙이고 느는 것까진 선수입니다. 이것도 치받고 젖히는 게 아니라 바로 붙여가는군요. 네, 치받는 것은 네. 백이 이었을 때 그때 젖혀 있는 것은 오히려 흙이 한 수를 줄인 느낌이 있거든요. 흑은 4수, 백은 5수로 분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는 막았을 때 네, 단순하게 젖히는 것은 흙이 이곳을 둔다면 보통은 이쪽이 상용 몇 점인데 흙이 이쪽을 하나 젖히면요. 네, 선수는 되고요. 네, 백이 막는 날에는 뒤쪽을 메워서 네, 이렇게 된다면 네. 이 젖힌 수로 인해서 흙이 한 수 빠릅니다. 백은 한번 뒤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곳은 흙이 잡았네요. 백은 다른 반발 수단이나 변화가 없을까요? 네, 이곳을 늘고 패도 안 나고 잡히면 정말 허무할 것 네, 흙이 같은데요. 메웠을 때 네. 이쪽을 젖히고 젖히면 패는 나지만 이 패는 백이 패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패가 나면 정상적인 패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백이 따냈을 때 네. 흙은 뒤에서 메워가는 것들이 패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쉽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강다정 선수의 이 선택이 옳았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강다정 선수가 우아 쪽에서도 이득을 봤는데 상변 쪽에서도 정확한 수익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득점을 올릴 기회가 왔습니다. 네, 두 번째 벌어졌던 상변에서의 몸싸움 다시 한번 강다정 선수가 소득을 올립니다. 네, 지금은 흙이 이 선으로 웅크리는 수가 좋아요. 백이 단순하게 느는 것은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안 됩니다. 네. 참 그 수도 쉽게 생각이 날 것 같지는 않은 곳인데 네, 수읽기 정확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쪽을 잇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쪽을 젖혀놓은 것 자체로 이곳을 막았을 때
이것은 백이 수상전이 안 되죠. 네, 이것도 네. 이으면 이으면 젖히고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쪽을 붙이는 수가 가능한 모양이 보통인데 네. 이곳을 밀고 젖혔을 때 귀의 특수성 때문에 흙이 한 수가 더 늘어나요. 뭐 폐 모양을 만들어도 어차피 수가 안 되는군요. 네, 폐 모양을 네. 만들더라도 흙이 뒤에서 메운다면 이쪽을 메우면 뒤에서 메워서 한 점을 잡더라도 단수를 쳐서 이것은 유가무가죠. 네, 그래서 좌상귀부터 변화를 모색해 보는데 흙이 문단속을 해버립니다. 네, 흙은 이 백돌만 잡으면 네, 이것만 해도 20집이 넘고요. 그리고 백이 한 번 더 지킬 때 하변을 두는 날에는 이곳에서도 한 10집을 낼 수가 있어요. 백이 상변에서 만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지금 좌변에 둔 이 입구자 급한 오유진 선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수 같습니다. 네, 백이 이제는 일반적인 진행을 해서는 이 바둑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지만 네. 최대한 바둑을 어지럽혀서 상대의 실수를 얻어내야 합니다. 네, 반대로 강다정 선수는 네, 거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을 했어요. 연결만 하자예요. 네. 네, 좀 악수지만 백이 건너붙이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교환을 확실하게 해뒀고요.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한 점을 살리면서 둘 텐데 그 한 점도 가볍게 처리합니다. 네, 지금 강다정 선수의 생각은 네, 백이 이 한 점을 잡을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차피요. 네,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흑이 먼저 하변을 선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두고 또다시 상변까지 흑이 두는 날에는 백이 이 한 점을 잡은 게 한 10집 정도의 가치인데 이것만 해도 그 10집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상변까지 흑이 둘 수가 있어서 네, 백이 지금 하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결국 하변을 받았다는 건 뭐 큰 자리를 간 것도 있지만 백에게도 버팀의 한 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흑은 한 점도 살리면서 흑대마의 안정을 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좌귀의 흑돌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안에서 살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놨고요. 네, 흑은 좌 쪽에 흑돌이 잡히지만 않는다면 이 네. 바둑은 가져가겠네요. 네, 아까 상변 쪽에서 25집을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네, 40집 아니면 40집 이상도 납니다. 25집이 되면 흑과 백이 서로 균형이 맞는다고 형세 판단을 해드렸던 건데 그보다 15집 이상으로 불어났다면 차이가 제법 난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흑이 이런 곳들을 젖혀 있는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이 나중에 있더라도 흑은 뒤에서 계속 메워가면 이것은 유가무가거든요. 네.
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백이 사성만 20집이고요. 26, 30, 36, 40, 43집이네요. 계속 흑대마를 추궁합니다. 아직 이렇게 둘 때가 많은데도 두고 있는 대국자 오유진 선수는 어디부터 풀어가야 될까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풀어가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네. 네, 아마 자신의 선택들을 좀 자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학이나 상변이요? 네, 지금은 이 흑도를 잡지 않는 이상에는 이 바둑을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 흑도를 잡으러 가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실상 흑돌은 말이 안 될까요? 네, 거의 두 수 정도를 둬서는 잡기는 힘들고요. 네. 네, 3번 정도는 둬야 잡을 수 있는 돌이죠. 이제 하늘내린에서는 용병을 후지사와 리나 선수로 선택을 했고 아직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에서는 리어 선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강다정 선수는 지금까지 2번 출전을 했고 오늘이 3번째 경기입니다. 네, 지금 포스코 캠텍이 성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강다정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송룽후이, 루이나이웨이였는데 1승 1패면 팀에서도 불만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두 선수를 상대로 어떤 선수가 두더라도 2승을 하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1승 1패를 했을 때 충분히 훌륭한 성적입니다. 게다가 오늘 인제 하늘내린의 오유진을 꺾어준다면 팀이 승리하게 되는 데에는 1등 공신이 될 거고요. 네, 오유진 선수가 인제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1승을 해주어야 되는 카드인데 강다정 선수에게 패한다면 팀이 승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를 거고요. 네, 사실 오늘 대국 강다정 선수가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루이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물론 초반에 좀 나쁘게 시작을 했지만 중반 그리고 후반 쪽에서 힘을 내면서 그 바둑을 역전까지 시켰거든요. 네. 네, 물론 다시 역전을 당해서 패하긴 했지만 최근에 대국 내용을 봤을 때 글쎄요, 어떤 선수랑 두어도 쉽게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이번 대회 준비하고 있는 이 마음가짐이 느껴집니다. 강다정 선수가 한 몇 개월 동안 이 바둑학원에서 어린이를 지도하는 일을 잠시 했었었는데요. 이 한국 여자 바둑 리그를 앞두고 철저하게 다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아, 네. 제대로 집중을 하겠다는 뜻이었겠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참 부럽네요. 되는 거니까요. 네. 보통 막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도 성적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어서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더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되게 좀 힘든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래도 백이 이 좌중앙 쪽에서 흙을 압박하면서 4선이 아니라 6선, 7선으로 집을 만들어냈어요. 네, 백이 이곳에서 집을 꽤 많이 불리긴 했지만 네. 흙도 이런 곳에서 또 충분히 집이 날 수가 있고요.
지금 차이가 한 10집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은 20집에 가깝기 때문에 아, 네, 저런 정도의 이득으로는 네, 물론 이득은 받지만 쉽지는 않네요. 워낙 거리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득으로는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자, 역시 백이 얻은 것처럼 흑도 더 이상 중앙의 돌이 미생이 아닌 거네요. 두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강다정 선수가 이곳까지 이었습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 백이 단수 치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곳을 단수를 치고요. 이곳까지 끊어두고 네. 당장 메우는 것은 잡히는데 흙이 이렇게 빈 삼각으로 먼저 두면 네, 같이 채워가면요. 네, 같이 채웠을 때 이쪽까지 느는 게 선수입니다. 아, 이러면 수가 느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지금 중앙 쪽에서 돌파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당장 두기에는 어려우니까 이곳부터 좀 엮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강다정 선수의 수읽기는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정말 빈틈없는 수익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대국은 강다정 선수의 창이 오유진 선수의 방패를 뚫었다고 해도 될 만큼 네, 전투가 붙을 때마다 네, 확실하게 이득을 보면서 오늘 대국은 정말 잘 둡니다. 날인가요? 네, 기사마다 그 날이라고 하는 네. 네, 그런 날이 있는데요. 네, 거의 그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탄력을 제대로 받았네요. 결국 백은 중앙으로 뚫고 나오질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중앙 이후 변화에서도 백은 소득을 올리진 못했고요. 네, 백이 좌중앙 쪽에 집을 만들었지만 흑도 상중앙 쪽에 한 10집 정도가 다시 생기면서 그렇군요. 네, 백이 추격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네요. 네, 그래도 그곳 흑이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백에게도 큰 끝내기 자리입니다. 자, 이대구 강다정 선수가 순조롭게 가져간다면 바로 팀 승리도 확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팀 경기에서는 바둑이 다 끝나지 않더라도 팀의 승패가 확정이 되면 나머지 대국에는 좀 관심을 안 갖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네, 팀의 승리가 결정이 된다면 네, 약간 좀 힘이 빠져서 관심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죠. 기사들도 그렇고 바둑 팬분들도 그럴 수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3국은 전 정말 제일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저 대국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게 네. 조혜연 선수는 네,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한국 바둑 여자 바둑계를 제패를 하고 있을 때 끈끈함으로 대항할 만한 유일한 기사였거든요. 네, 그만큼 예전부터 좀 끈끈함의 대명사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굉장히 치열한 바둑을 두고요. 네. 박태희 선수도 최근에
대국 내용을 보면 이보다 강력하고 치열할 수가 없어요. 명불허전이죠. 네, 그런 두 기사가 만난 만큼 오늘 삼국이 정말 어느 기사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어느 기사가 이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지금 강다정 선수가 바둑이 그냥 개가를 가더라도 이겼는데 거의 마지막 피니시 블로를 날리네요. 끝까지 뭘 보여줍니까? 네, 지금 이곳을 갈라가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밀고 날일자로 두는 게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쪽에 주변의 흑돌이 너무 두터워서 단수를 치고 돌파를 하는 것은 있게 되면 이곳을 나가는 것과 한 점을 끊는 것이 맛보기가 됩니다. 정말 중앙 쪽의 흑돌은 철벽이네요. 네, 축구로 비유하자면 거의 쐐기골에 가까운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백도 일감의 수순, 날일자를 보여줍니다만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참고도대로 흘러간다면 여기서 백이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 정확하죠. 네, 백도 최선의 응수를 하고 있지만 네. 주변에 흑돌이 너무 두텁네요. 백도 어쩔 수 없이 옥쇠를 선택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흑이 2선으로 치중했을 때 넘겨줄 수도 있었지만 너무 괴로운 나머지 여기서 끝을 봅니다. 네, 175수로 끝으로 강다정 선수의 흑 불계승입니다. 네, 강다정 선수가 또 큰 건을 해냈습니다. 인제 하늘 내리는 오유진 선수를 잡아주면서 팀 승리 1대 0으로 확정이 됐고요. 네, 복귀 때 네, 오유진 선수도 상변에 늘어간 수로는 입구자로 붙여서 뒀더라면 흑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을 시움당해서 기세에 빠졌는데 그것을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국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국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5라운드 2경기입니다. 자, 이제 두 판을 모두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3국 조혜연 선수와 박태희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대국만 남았습니다. 네, 역시 속기 대결입니다. 각자 10분 40초 초읽기 5회입니다. 네, 방금 현장에서 두고 있는 대국의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혜연 선수가 요즘 건강이 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 말로는 감기에 걸렸다고 하는데 얼굴도 꽤 상기가 되어 있는 표정이었죠. 네, 얼굴이 약간 발그레했고요. 네. 그리고 입술도 좀 하얗게 트면서 확실히 좀 건강이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박태희 선수 얼마 전 4라운드에서 진귀한 풍경을 연출해 줬어요. 네, 그런 것을 보통은 화국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3패빅이 출연하면서 네, 예전에 KB리그에서 장생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여자바둑 리그에서는 3패빅이 나오네요.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선수와 네, 3패빅으로 결국 무승부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대국은 하진 않았고요. 네, 제대국을 하기에는 처음에 룰을 정했더라면 제대국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룰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었죠. 아무래도 토너먼트여서 무조건 승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제대국을 했겠죠. 네, 토너먼트라면 당연히 제대국을 했을 거고요. 네. 네, 예전에 KB리그에서 그때 무승부가 났을 때에도 최철한 선수와 안성준 선수요. 네, 그때 대국에서도 처음에 약간 얘기가 있긴 했지만 네. 무승부는 무승부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중국에는 좀 룰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네, 중국 시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패빅이나 네, 아무튼 무승부가 났을 때는 그 남은 제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재대국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1분 초읽기 하나를 남겼을 때는 1분 초읽기 하나로 대국을 하는 거죠. 정말 진이 빠질 대로 다 빠진 선수들인데 제대국은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승부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전 처음 들었을 때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이 중국 선수들끼리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해프닝이 많겠죠. 네, 예전에 제가 중국 리그를 갔을 때요. 네. 천야오헤 선수와 중국의 후야오이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대국이 굉장히 미세한 승부였는데 바둑이 3패빅이 하나 발생이 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빅으로 간주가 되고요. 네, 그렇지만 좀 약간은 후야오이 선수가 유리한 좀 일방적인 권리를 갖고 있던 3패였거든요. 네. 네, 그런 3패가 벌어진 상황에서 바둑이 굉장히 미세하니까 그 3패를 따내면서 계속해서 개가를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바둑이 너무 미세한 나머지 후야오이 선수가 사실 개가를 했더라면 반집에서 한 집반을 남기는 상황이었거든요. 미세한 차이긴 했네요. 좀 네,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후야오이 선수가 계속 패를 따내면서 결국 무승부 처리가 됐습니다. 그 패를 양보를 하고 개가를 했더라면 한 집반에서 반집을 이기는 바둑이었는데 그 바둑을 확신을 못하고 무승부 처리를 하고 그 무승부 시인을 하자 천야오헤 구단이 물러섰으면은 내가 진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좀 당황스럽기도 할 거고 멀뚱멀뚱 보고 있었겠는데요. 네, 후야오이 선수가 그때는 웃으면서 개가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재대국을 했는데 보통 그런 식의 재대국이 벌어진다면 바둑을 져 있는 사람이 네, 재대국에 다시 기회를 얻었을 때는 더 보통 부담이 네, 없으니까요. 부담이 없으니까 이기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네. 그때 후야오이 선수가 이기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선수는 정말 멘탈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차라리 무승부로 하자고 했을 때 천야오헤 구단이 본인이 졌다는 걸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멘탈을 잡기가 수월했을 텐데 그 얘기 듣고 제대국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천야오헤 선수는 사실 후야오이 선수가 연장책을 쓰면서 패를 따냈을 때 계속해서 물러서면 내가 졌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두고 있다가 후야오이 선수가 무승부라고 얘기를 하자 정말 기쁜 나머지 얘기를 했을 거고요. 기다렸다는 듯이요. 네.
호야이 선수도 사실 천양호야 선수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무승부 시인을 했더라면 네, 복귀를 하면서 결과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아, 그렇네요. 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박태희 선수와 조혜연 선수는 물론 지명도도 있는 선수들의 대결이어서 관심이 가지만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 좀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변화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기대를 갖고 있고요. 네, 박태희 선수는 언제 파격적인 수를 두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강수를 자주 두고요. 보통 금기 시대는 기존의 틀을 깨는 수가 나오는데 막상 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런 수를 선택하는 것 자체에 자기만의 색깔이 녹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혜연 선수가 이 박태희 선수를 맞아서 얼만큼 전투를 잘 받아줄 것인지 그것도 관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초반 진행은 조혜연 선수가 실리를 차지를 하고 네. 박태희 선수가 바깥쪽으로 좀 외세를 차지하는 식의 양상이 되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3국도 조혜연 선수가 강다정 선수와 함께 흙을 잡으니까 이 포석을 선택을 했어요. 네, 포스코 캠텍에서는 아마 다들 이런 포석으로 두자고 연구를 한 것 같네요. 네. 다시 이 박태희 선수 얘기로 돌아와서 그 무승부가 있기 때문에 김다영 선수와 함께 1무를 같이 기록하게 됐습니다. 개인 전적 2승 1무 1패입니다. 그 정도면은 뭐 아주 만족하긴 힘들겠지만 나쁘지는 않은 성적이고요. 좋은 성적이고 오히려 조혜연 선수가 또 이번 시즌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혜연 선수가 지질 않으면서 네, 포스코 캠텍이 네, 선두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무려 3승입니다. 한 라운드는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이번 5라운드지만 네 번째 경기고요. 그리고 또 이긴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잘 두는 선수들. 최정, 이유진, 오정아. 네, 일단 최정 선수에게 이기는 것 자체가 최근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졌는데 네. 네, 첫 번째 대국에서 승리를 하면서 일단 조혜연 선수 본인 자체에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됐을 거고요. 그 기세를 타서 나머지 대국들도 거의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 전승자가 딱 2명만이 살아남았죠. 일단 4승을 한 김윤영 선수가 있고 조혜연 선수도 한번 불참을 해서 승수는 적지만 오늘 가져간다면 역시 4승으로 동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KB리그도 그럴 거고요. 팀 승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개인 전적 다승왕이나 MVP도 욕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팀 승리도 중요하지만 네. 기사는 자기 자신이 이겨야 좋은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바둑리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팀 경기다 보니까 좀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사실 기사들 사이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팀이 이길래 네가 이길래. 갈등 되겠는데요. 네,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당연히 본인도 이기고 팀이 이기는 것이 좋지만 이 승자와 패자 대국료가 꽤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기사들이라면 누구든지 바둑 한 판 졌을 때 그 괴로움을 말로 표현하는 게 힘들 만큼 정말 네. 괴롭습니다. 네, 그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각각 대답이 다를 수가 있겠어요. 네, 정말 물론 팀 성적이 좋으면 팀이 이긴다고 하는 기사가 많은데
또 팀 성적이 나빴을 때는 팀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기는 게 좋다고 하는 기사도 있고요. 나라도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정말 그것은 뭐 성향 차이도 네. 있고 그 상황에 대한 차이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조혜연 선수가 이곳을 끊어간 것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보통 바로 끊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교환 자체로 끝을 내는데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한 네. 칸을 띄고 백에게 이쪽을 이으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을 흙이 끊는 모양이 나오는 것은 백이 붙였을 때 호구를 쳐서 단수를 치고 이을 때 흙도 이어가는 이 진행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순이 다른 상황에서 백이 밀어주질 않잖아요. 네, 백이 이곳을 밀 필요가 없는 만큼 이 전투는 확실히 백이 편해 보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끊어간 수는 박태희 선수가 뒀다면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평소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 수인데 조혜연 선수의 선택이 참 재밌네요. 이쪽을 하나 끊어두고 그리고 더 이상 이곳을 두지 않고 상변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많은데 갑자기 일선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네, 백은 언제든지 이쪽에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을 단수를 쳤을 때 흙이 이곳을 받아준다면 따내고 있는 교환까지 시키는 것 자체가 이 돌이 있음으로써 이 흑돌을 공격할 때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냥 젖혀 있는 것과는 역시 좌상귀에 흑돌 압박하는 것이 많이 다르겠네요. 네, 이 돌이 있으면 이제는 흙이 이곳에서 두 집을 내는 것은 어렵고 네, 중앙 쪽으로 계속해서 돌이 가야 되는데 백이 이런 식으로 두고 흙이 한 칸을 뛸 때 이쪽을 두기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흑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됩니다. 좋은 수순을 보여줍니다. 흙은 당장 받지 않는다면 사활이 위험해지는데요. 네, 흙은 이쪽을 받는 것은 너무 굴복이고요. 네. 이 패를 오히려 역으로 걸어가는 것을 생각해도 될 만큼 이쪽에 패감을 만들어서 저 패를 걸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네요. 이제 3-3 들어간 돌을 살려서 연결을 시킬 텐데 어쨌든 상변만 보면 흙이 다가서고 3-3까지 연타를 하면서 집으로는 크게 득을 받습니다. 네, 상변 쪽은 흙이 넘어가게 된다면 집으로는 꽤 큰 이득인데 이 패를 따냈을 때 만약에 이 패를 흙이 지는 날에는 네, 흙이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이곳에 돌이 오더라도 백은 나중에 이쪽에 한 칸을 띄었을 때 거의 살아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흙도 생각보다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타이트하게 둔다고 봐야겠습니다. 두 선수는 지금까지 7번 만났습니다. 워낙 이 두 팀이 플레이오프에 자주 진출하기도 했고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적은 조혜연 선수가 5대2로 차이를 벌려놨는데 중요한 것이 박태희 선수의 2승,
모두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차지했어요. 중요한 경기는 어쨌든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부분 참 재밌네요. 네. 일단 큰 경기에서 만났을 때 박태희 선수가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제팀이 우승과 준우승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선수 잠시 비교를 해보죠. 박태희 선수 94년생에 13년 입단을 했습니다. 조혜연 선수가 정말 입단이 빠른 케이스인데요. 85년에 97년 입단. 초등학교 때 입단을 했고요. 네, 조혜연 선수는 제가 어렸을 때 같은 도장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생인데 조혜연 선수가 입단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때는 사실 초등학생이 입단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화제였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꼽아 보더라도 손에 꼽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입단을 한 기사들은요. 네, 그때 거의 최연소의 뭐 칭호가 네. 따라다닐 만큼 입단이 굉장히 빨랐고요. 네, 조혜연 선수가 입단을 하자 주위에서 형들이 조혜연 사범님이라고 부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 얘기긴 하지만 하지만 동문수학했던 입장으로서 아무래도 너무 빠른 선수들이 있으면 좀 뒤처지는 듯한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뭐 저는 어렸을 때 별로 너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범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막 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고 참 승부욕이 너무 강하면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네. 조혜연 선수는 사실 어렸을 때 제가 거의 선에서 2점을 깔아도 될 만큼 강한 선수였습니다. 아이, 그럼 사범님이 확실히 맞네요. 네, 그래서 뭐 사범님이라고 부르는데 딱히 네. 어색하진 않았고요. 뭐 다만 같이 공부했던 친한 누나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그렇긴 했네요. 저도 정말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을 거예요. 이제 저나 조혜연 선수 모두 같은 이제 수원시의 출신인데 그때 저는 이제 잘 두는 언니랑 들어가서 4점을 깔고 할집을 이겨서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던 선수였죠. 네, 두 선수 지금 2승 1패와 3승으로 2017년 여자바둑 리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은 11승 6패와 8승 6패. 조혜연 선수는 확실히 2015년, 16년 여자바둑 리그보다는 올해 가장 컨디션이 좋다고 봐야겠고요. 네, 그전에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는데 네. 뭐 이번 시즌에서는 최정 선수를 이기면서 확실히 기세를 탔네요. 박태희 선수는 계속해서 60%와 70%로 오가는 이 성적을 보여줍니다. 작년 여자 기사들과의 대결도 봤을 때는 전체 15승 9패로 계속해서 비슷한 승률을 보여주고 안정감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박태희 선수는 오유진 선수와 쌍두마차죠. 네. 인제팀에서 거의 없으면 안 될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팀 구성원의 현미지 감독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지금 3년 연속 같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걸 거고요. 네, 첫 번째는 우승을 했고 두 번째 시즌에는 준우승. 사실 선수들도 우승, 준우승을 했는데 바뀐다면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만큼 또 팀워크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좌악이 패는 완성이 되지 않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쪽 좌상기 부근 돌들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백의 선택들이 그렇게 좋지가 못한 게 이쪽에 흑돌이 두터워진다면 백이 이 흑돌을 잡으러 가는데도 부담이 됩니다. 따내고 이쪽을 붙여서 잡으러 가야 되는 형태인데 흑은 이쪽의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백돌을 봉쇄를 할 수만 있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 흑돌을 잡으러 갈 수가 없죠. 그냥 수상전에 양상이 되면 백이 보장할 수가 없을 거고요. 네, 수상전은
글쎄요. 베개의 수가 너무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변 쪽도 백이 건너붙이면서 아직 변화조차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선수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그만큼 많은 건데요. 네, 백도 흑이 이쪽을 밀어가서 계속 백도를 추궁하는 것이 신경이 쓰여서 이 패를 따냈고요. 네. 네, 그렇다면 나중에 이곳을 찔리는 자리도 좀 아파 보이는데요. 자, 흑이 손을 돌렸습니다. 지금 좌기를 한 번 더 두면 깔끔하게 해소가 됩니다. 상변 손 빼기 어려울까요? 네, 이곳을 두면 이쪽의 흑도를 잡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쪽을 단수를 쳤을 때 이 백돌이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백은 이쪽을 치받거나 아니면 이런 곳을 붙이면서 안에서 사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안에서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 네, 이렇게 붙여서 백이 흑이 이쪽에 돌이 또 오고 백이 잡는 정도로 사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내키지는 않습니다. 한 수를 백이 받아줬는데도 흑은 중앙 쪽으로 틀어막네요. 네, 백이 돌파를 하더라도 이쪽을 입구자를 두면은 살아있다 이런 뜻이죠. 네, 조혜연 선수는 어느 정도 이곳에서 진행을 시키고 2패를 따내게 된다면 백이 2패를 이기기는 좀 어렵고요. 중앙 쪽으로 받았을 때에는 어차피 이제 나중에 또 백이 2패를 이기려면은 두 수가 필요합니다. 이 따내는 것 자체가 이수와 교환이 되면서 흑이 확실히 이득을 본 모습이죠. 네, 사활의 여유가 생기네요. 좌악이 패가 크지만 상변 쪽도 지금 이 접전이 덩치가 커진다면 좌악이 정도는 또 외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백돌은 절대 잡히면 안 되는 돌이고요. 네. 흑은 패를 따낸 다음에 이 한 점을 끊어서 패하거나 아니면 지키는 정도로는 흑도 패의 가치가 크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한 점을 따내고 이 중앙을 밀어갈 수가 있으면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요. 네, 서로 패감에 대한 공방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어쨌든 이 상변을 백이 당장 살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좌악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혜연 선수가 이 대국을 소화하고 있는 시간 감기에도 걸려 있고 열꽃이 피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혜연 선수는 정말 안 아프면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바쁜 나라를 매년 보내고 있잖아요. 네, 바둑 기사 중에서 제일 바쁘죠. 워낙 많이 유명하게 나오는 말이 재능도 많고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책과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적었는데요. 총 4개예요. 네, 어떤 게 있죠? 일단 모바일 쪽으로 바둑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 대표가 있고 여성연맹 이번에 이사를 맡게 됐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다혜 프로의 부탁을 받아서 한국 외대에도 바둑을 보급하고 있고 또 용산 쪽에 미군 기지 쪽에도 몇 년째 바둑 강의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수면 위에 나온 것만 이 정도지 제가 또 모르는 다른 임무나 직책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네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시즌 한국 여자바둑리그 선수로도 출전을 하고 있네요. 네, 사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적이 좋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네, 바둑계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뭐 생각이 많은 선수죠. 네, 미군기지나 대학교에 바둑 강의하는 것은 네, 바둑 인구 저변 확대에도 좋고요. 네,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네, 그만큼 또 성적도 좋으니까요. 어쩌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네, 항상 밝죠. 인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조혜연 선수는 한 번도 인사할 때 안 웃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요. 네, 조혜연 선수와 인사를 하면은 좀 기분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상 좋은 조혜연 선수가 이 바둑에서는 굉장히 험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닌지 약간 의심이 되긴 하네요. 지금 흑이 좀 극단적으로 풀고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흑은 이 4점을 잡을 수만 있다면 네, 네, 이 백돌만 일방적으로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태희 선수 입장에서는 이 4점을 버리더라도 이 패만 해소를 할 수 있다면 집으로는 내가 또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선수의 판단이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박태희 선수의 생각은 상변 좀 손해 보더라도 적당히 처리하고 얼른 패를 해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네, 백이 4점을 살리기는 쉽지는 않고요. 네, 흑이 이었을 때 백이 이곳을 넘는 것은 이쪽을 단수를 치고 돌파하는 수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 네, 백이 잡히죠. 이쪽에 축도 흑이 유리하고 상변 쪽을 다 포위하기도 백이 너무 허술할까요? 네, 이쪽을 가장 쉽게 처리를 한다면 흑이 이렇게 두어서 이 4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된다면 백이 중앙이 두터울 수 있을 만큼 두터워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흑도를 봉쇄를 하면서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수상전도 네, 이것도 흑이 빨라요. 네. 그래서 4점을 살릴 수가 없었고요. 쌍립으로 선수하는 정도. 이제 중앙 쪽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3점까지 버릴 수는 없었나 봅니다. 끌고 중앙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백은 이 흑돌이 약해진다면 이 백돌이 수습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는 뜻이고요. 네, 같이 동행을 한다면 대만은 아무래도 타개하기가 좀 쉽죠. 자, 흑은 한 칸으로 두었는데 딱 봐도 끊기는 행마거든요.
네, 흑은 이곳을 나가고요. 백이 이쪽을 이을 거라면 이곳을 돌파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곳을 잇고 돌파를 할 때 패를 해소를 하겠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관통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세 점 버릴 의사가 있다는 뜻이고요. 자, 중앙의 한 점과 상변의 백 세 점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이제 백이 그토록 원하던 좌쪽 할 수 있겠네요. 네, 백이 정말 원했던 자리죠. 네. 자, 길었던 이 전투가 여기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과연 형세는 어떨까요? 저는 잠시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